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8월 21일 목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그제 도출한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이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방안은 사실상 전면 배제된 채 나온 재합의안에 대해 유가족들은 어제 가족총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야당은 진퇴양난에 처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대책위원회 대변인 박종훈 변호사를 오늘 초대석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사립학교 비리 사정 1호로 지목돼 교육계에서 퇴출됐던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21년 만에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상지대가 또다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런 상황을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되어온 정상의 비정상화가 낳은 폐해로 규정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정대화 상지대 교수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목요일 뉴스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장혜림 캐스터와 함께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라크 반정부군인이죠. 이슬람 국가가 미국인 기자 참수하는 영상 공개했습니다. 파장이 작지 않을 것 같죠? 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반군인 이슬람 국가는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며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국인 기자를 참수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슬람 국가는 5분 가까이 되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예. 이 영상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군의 이슬람 국가 공습을 승인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요. 복면을 쓴 이슬람 국가 반군 옆에 폴리라고 신원을 밝힌 남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영상에서 반군은 오바마 대통령이 명령한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고 폴리는 진짜 살인자는 미국 정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반군은 흉기로 폴리를 살해했습니다. 예. 이 살해된 남성이 미국인 기자 폴리라는 건 이 확인된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 2명이 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폴리의 가족도 그의 석방을 위해 만들었던 청원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려 그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예. 리비아와 시리아 등의 분쟁 지역을 취재해 오던 폴리는 5년 정도 활동하다가 지난 2012년 11월에 시리아 북부에서 실종됐었습니다. 예. 이 이슬람 국가가 또 다른 미국인 기자 살해할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의 메시지도 전했다고요? 네, 이슬람 국가 반군은 미국인 기자라는 또 다른 남성을 비추며 그를 다음 희생자로 지목했는데요. 지난해 8월에 시리아에서 실종된 기자입니다. 반군은 이 미국인의 생명은 오바마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예. AP통신에 따르면 이슬람 국가는 지난 2주간 폴리를 살해하겠다고 미국을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미국이 모술댐과 쿠르드 자치정부의 수도 아르빌 등을 공습한 것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이슬람 국가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참수된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슬람 국가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신도 이슬람 국가가 저지른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슬람 국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미국은 이라크에 최고 300명의 치안병력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반군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미국 미주리주에서는 흑인 청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일이 또 발생했군요. 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현지 시간으로 19일 23세 흑인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경찰국장은 이날 사망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경찰관 2명에게 다가가다가 총에 맞았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장면을 목격한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경찰 2명이 그에게 동시에 여러 방에 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영국 가디언에 경찰이 다른 방법으로도 그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다며 총을 쏜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예. 흉기를 들고 있는 한 명에게 경찰관 2명이 총을 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사실인데요.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내에 여전히 흑인 차별이 존재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의 학력별 실업률을 보면 흑인이 백인보다 2에서 2.5배 높다고 전했는데요. 신문은 흑인과 백인의 실업률 격차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경제적 상황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신문은 상속이나 학비 대출 등의 변수로 인해 백인 가구가 흑인과 히스패닉보다 2010년 기준으로 6.1배 더 부유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외에 질병과 살인 사망자 등의 지표에서도 흑백의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요 며칠 동안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도 엄청난 폭우로 산사태까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히로시마의 한 주택가 뒷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4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에 이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산의 토사가 민가를 덮쳤는데요. 확인된 사망자는 39명, 실종자는 7명이고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명피해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본 언론은 참사태가 밤에 발생했고
피난 권고 발령이 늦었던 것이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웬만한 자연재해도 일본은 인명피해가 크지 않는 나라인데 이번엔 좀 인명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아베 신조 총리 이 골프를 친 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휴가 중이었던 아베 총리는 20일 오전 6시 30분경 실종자 구조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베 총리가 모리 요시로 전 총리 등과 골프를 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 간사장은 골프를 취소했어야 한다며 아베 정권의 해이가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3인당 간사장도 재해 정보가 총리에게 신속하게 전해졌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공무원들에게는 실종자 구조에 전력을 다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스윙에 전력을 다했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윤일병 사망 사건으로 국내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에서도 이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네, 최근 일본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는 일본 자위대의 가학적 행위가 담긴 사진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상관이 알몸 상태의 대원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목과 성기에 밧줄을 묶는 등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 사진들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조작이라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사진 속 대원들의 신분증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자위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 측은 사실 확인 후 대응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8월 21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효진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세월호 특별법 여야 재합의안에 대한 유가족들의 입장, 어제 밤에 총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소식은요, 경향신문하고 조선일보의 보도를 집중적으로 비교하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유독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경향과 조선의 오늘 그 논조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것 같고 그만큼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1면부터 보겠습니다. 경향은 1면 톱으로 어제 유가족들의 총회 사실관계 자체를 전하지 않고요. 이 김영호 씨 있지 않습니까? 예. 단원고 희생자 그 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의 목소리를 톱으로 전했습니다. 자, 유민 아빠 김영호 씨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야의 재합의한 대로라면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도 여당 정부에서 선임한 인사가 과반이다.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특검 추진위 구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또 특검이 정부 여당에게 유리하게 구성이 된다면 역대 참사와 마찬가지로 실무자만 처벌하고 책임자는 전혀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다. 이런 특별법은 안전사회 건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안전사회를 위해서 쓰러질 각오로 싸울 생각이다. 이 말도 했는데 단식 계속하겠다는 뜻이겠죠. 예, 김영호 씨는 이 페이스북에 이 청와대 앞에서 겪은 일도 올렸습니다. 오늘 청와대로 갔습니다. 청와대 행사로 일반인 다 통제한다고 경복궁 돌담길 중간부터 막더군요. 무슨 행사냐니 대회비래요. 알고 보니 새누리당 중앙위원 오찬 행사였어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오후에 다시 갔어요. 청와대 분수에서 길을 못 건너게 막네요. 외국인 관광객, 일반인 다 가는 길을요. 37일 굶은 채가 무슨 위해가 되나요? 2시간을 서 있었지만 계속 막고 비키지 않습니다. 예.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최우선이라는 그런 의도가 담긴 편집이 아닌가 싶고요. 사진은 김영호 씨가 박영선 원내대표와 둘이 농성장에서 대화하는 장면에 그런 사진이 톱기사와 함께 실렸습니다. 예. 자, 경향신문 1면 바로 아래에 있는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여야 특별법 재합의안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제 오후 7시부터 가족들이 경기도 안산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긴급총회 다들 아시는 대로 열었죠. 여야 합의한 대응 방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오후 9시 40분쯤, 밤 9시 40분쯤에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자, 가족들은 이 종전 진상조사위 내 수사권, 기소권 부여 원안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가족과 대한변협이 함께 만든 안입니다. 132가구가 원안 유지, 30가구가 대안도 검토하자는 안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날 총회에는 가족 230여 명이 참석을 했고 176가구가 표결에 참가를 했습니다. 14가구는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가족들은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들을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한다. 여야는 합의안이 가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이 더 가족들이 낸 법안보다 합리적인지 설명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총회는 오후 10시쯤에 끝났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 2시간가량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소속 변호사와 가족 대표들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예. 어제 표결이 그러니까 여야 특별법 제-합의안에 대한 찬반이라기보다는 네. 유가족 대책위가 그동안 고수해온 네. 진상조사위원회 내부에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이 원안을 계속 유지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재확인한 그런 투표인 거죠. 그렇습니다. 요사이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야 간에도 그렇고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아예 뭐 원천 배제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예. 재확인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132대 30 그리고 예. 14가족은 기권을 했고요. 예. 표결로만 본다면 좀 압도적인 그런 찬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3면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이요. 제목 이렇습니다. 비난 여론 안 두렵다. 아이들 죽음 진실 못 밝힐까 두려울 뿐. 예. 유가족들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자신들에 대한 비난 여론도 조금씩 더 거세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굽히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경향신문을 통해서 여러 세월호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경근 대변인, 가족대책위 대변인인데 그간 진행사항 경과 보고를 하고 앞으로 장기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희생자 남수빈 양 아버지 남상순 씨는 여당은 교통사고니 뭐니 하면서 화만 나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떳떳하면 수사권, 기소권을 포함한 진상조사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책임을 회피하려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고 박성호 군의 어머니 정혜숙 씨, 이 정혜숙 씨의 딸이자 박성호 군의 누나인 이 박보나 양은 지금 가족대책위에서 네거티브 대응 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정혜숙 씨는 여야 재합의에 가족들이 반대를 하면 가족들이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올 거라는 점도 당연히 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예. 유가족을 향한 모욕과 조롱 한두 번 겪은 일 아닙니다. 모든 걸 들어주겠다던 사람도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던 이들도 5개월 사이 입장을 싹 바꿨어요. 비난 여론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이들 죽음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예,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경향신문 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통사고로는 여권의 방패막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소제목으로 이완구 교통사고 피해자가 조사 수사하겠다니. 세월호는 사고 프레임에 묶어 정부 책임 회피 의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새누리당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규정하거나 빗대는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론이 일부 인사들의 돌출적 발언이라기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권 대응 논리, 나아가 이번 참사를 인식하는 틀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세월호는 교통사고란 이 등식 이런 인식에 머물다 보니 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법적 논리에 집착하거나 세월호 참사 가족의 진실규명 요구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예. 100번 양보해서 교통사고라고 칩시다. 예. 그 사고 현장에 경찰 출동해서 인명 구조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죠. 그거 안 한 거 책임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가 선봉에 나섰습니다. 어제 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사건에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조사하고 수사한다면 받아들이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의 발언이나 비유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처럼 우연적이거나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와 동일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사고 원인에 대한 법적 책임만 남게 되고요. 정치적, 도덕적 책임 문제는 사라지거나 흐려진다는 게 경향신문의 우려입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이런 워딩을 줬네요. 세월호 사고를 교통사고나 침몰이라는 틀로 보면 정부 책임은 보조적이 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헌법적 책무가 희석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런 것에 아랑곳 없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원내수석 부대표인데 같은 날 라디오에 나와서 저희들은 할 만큼 다 했고 할 도리는 전부 다 한 협상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교묘하게 세워둔 논리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수순 이거를 밟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이쯤에서 그렇게 읽힙니다. 예. 이런 시각이라면 누군가 총에 맞아 죽어도 총알과 사람이 부딪혀서 그렇죠.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향신문 사면에서 청와대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뭉개고 외면하는 청와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국정의 중심인 청와대가 전국 현안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38일째 단식 중인 세월호 가족 김영호 씨의 대통령 면담 요구는 거부하는 쪽으로 청와대가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청와대를 방문했죠. 2시간 동안 경찰들과 대치한 끝에 청와대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21일 오후 3시 대통령 면담을 오늘이죠. 오늘 오후 3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하지만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할 문제이며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하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최근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은 다른 국정이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 18일이었거든요. 다른 일 때문에 바빴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실제로는 박 대통령 이날 일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전날에는 새누리당 중앙위원 600여 명하고 청와대에서 대규모 오찬을 가졌죠. 예. 김영호 씨는 38일째 단식 중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새누리당 중앙위원 600여 명 불러놓고 오찬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면 경향신문 오면 기사로 넘어갑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토로입니다. 선합의 후설득 되풀이 총체적 무능 못 벗어난 제1야당이라는 제목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세월호 특별법 협상 실패 후폭풍에 휘청이고 있다. 1차 합의를 그르친 선협상 후설득의 불통을 반복한 점에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8월 19일하고 어제 있었던 상황을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후 3시쯤에 전해철 의원이 유가족 대표를 면담을 하는데 잠시 뒤인 4시 반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전해철 의원은 유가족 대표 면담을 종료합니다. 이게 4시 45분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개시된 뒤 15분 만입니다. 5시 30분쯤 되니까 일부 의원이 유가족 측의 협상 결과를 설명합니다. 바로 뒤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이 발표가 되죠. 밤 9시 50분에는 유가족 대표 면담을 새정치연합이 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 새벽이죠. 어제 새벽이죠. 1시에, 새벽 1시에 새정치연합 의원총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침 8시 20분에 박영선 원내대표 유가족 단식 농성장 방문이 있었고요. 한 40분쯤 면담하고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골자는 이렇습니다. 협의는 협의대로,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의원들이 가족들한테 그 소식을 조금씩 전해주죠.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도와달라. 우리 이렇게 합의해버렸다. 예. 이해해달라. 그런 겁니다. 예. 안타깝지만 뭐 이게 현실입니다. 예. 자, 경향 기사를 통해서 어젯밤 오늘 새벽까지의 상황 짚어봤고요. 이제 조선일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세월호에 멈추어선 한국 정치. 예. 세월호가 한국 정치를 멈추게 했다, 이런 겁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로 127일째가 됐지만 여야 정치권은 아직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지 못하면서 덩달아 다른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 정치도 침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 어쩌면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지 너무 극명해서 제가 이렇게 골라본 겁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처리하게 여론을 조선일보가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등 신문이니까. 예. 예. 그러면 한국 정치도 다시 조선일보 시각대로라면 예. 돌아가겠죠. 네. 이 앞서 전해드린 경향신문 일면 기사, 경향신문하고 똑같은 사진을 조선일보도 일면 톱에 썼습니다. 사진 기사를. 김용호 씨하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얘기 나누는 장면인데 경향신문은 이 사진을 싣고 김용호 씨의 목소리를 톱 기사로 내보냈죠. 근데 조선일보는 사진은 똑같은 이 사진을 실어놓고 세월호에 멈춰선 한국 정치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정치가 좀 멈춰서도 됩니다. 사실 대통령제의 작동 원리는 무리하게 날치기로, 날림이로 뭔가 처리되고 통과되는 걸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라면 잠깐 좀 멈춰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조선일보 일면 아래 하단에 있는 기사입니다.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 새 합의안 수용을 국민도 생각해야. 그러니까 그 단원고 피해 학생 중심의 그 유가족들, 그 사람들하고 달리, 그분들하고 달리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은 그냥 새 합의안 수용하자, 국민도 생각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소수죠. 소수라고 무시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간 이래저래 살펴본 그 정황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이분들 기진맥진한 거죠. 지친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일면에 떡하니 거의 같은 무게로 실어가지고 마치 세월호 유가족들 내부에서도 아주 비등비등하게 이 재협상안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 거는 조금은 생뚱맞다, 이렇게 보여서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자, 3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야당이 접은 수사 기소권 끝까지 요구. 예, 뭐 기사 내용은 굳이 설명 안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유가족을 타겟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지경을 만든 장본인들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데, 야당이 접은 수사 기소권 끝까지 요구. 야당이 접고 말고 할 권한이 있습니까? 네. 근데 야당이 수사 기소권 얘기를 언제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웃기고요. 야당이 접으면은 유가족들이 따라야 됩니까? 예. 1차 여야 합의안, 2차 여야 합의안 어디를 보더라도 수사 기소권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니네 편 들어주는 야당도 접었는데 왜 그러냐? 그만해라.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겠죠. 유족들 입장에서만 서서 생각하자면요. 그렇게 들립니다. 자, 조선일보 3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야당 내 세월호당 친노 시민단체 출신이 주축. 예. 세월호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당으로 불리는 초강경파 그룹이 생겨났다. 이런
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영환, 전해철, 부좌현 의원, 시민사회, 운동권, 친노계 비례대표 의원, 은수미, 김현, 최민희 의원 등을 지칭합니다. 여기에 문재인 의원도 동조 단식에 가세하면서 세력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친노,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치고, 그럼 친노 진영 의원들은 여기 동조하고 가세하면 안 된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교황의 이 말, 세월호 유족 고통 앞에서 중립 지킬 수 없었다. 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좀 되새겨 봤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면입니다. 유족 생각과 국민 여론 사이 야는 우왕좌왕. 자, 사실은 또 문재인 의원을 기사 끄트머리에서 무게 있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조명이라기보다는 지목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야당을 조금은 비아냥거리는 듯한 양수도 풍기고 있고요. 자, 문재인 의원 등이 유족들 편만 들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문 의원은 트위터에서 유족들은 지나치는 것이 아니다. 유족들은 특검이라도 괜찮은 분이 임명될 수 있게 하자는 상식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문 의원은 유족들은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했다고 했지만 가족총회에서는 다시 수사 기소권을 요구했다. 지도부 일각에선 강경파 의원들이 상황을 더 어지럽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 일각이 어느 각인지 궁금합니다. 예. 경향신문하고 조선일보 기사를 나란히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기사를 쓸 수 있는지, 제목을 뽑을 수 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자, 세월호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중앙일보 사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월호법 와중에 야당 자정 1분 남기고 방탄국회,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의원총회에서 두 가지를 결정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재합의해온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안의 추인은 보류했다. 재협상안은 추인하지 않으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다. 방탄국회란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자, 세월호 특별법 등등의 사안을 20분 정도 논의한 뒤 야당은 밤 11시 44분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했다. 자정을 1분 남긴 11시 59분 국회는 방탄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한 의원은 처음부터 원내대표단이 방탄국회를 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다. 특별법은 보류하면서 방탄국회안은 일사천리로 처리한 현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만약에 이날을 넘겼으면은 국회 소집 요구를 하지 않은 채로 이날을 넘겼으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다수 속해 있죠. 지금 비리 혐의로 사정의 그 대상에 오른 의원들 구속영장 치고 그런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제 덜미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탄국회를 소집 요구했다는 건데 이런 지적은 충분히 되새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야당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중앙일보에서 신면 기사를 통해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관한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른 곳 써도 음란 행위, 김수창 추정 영상 추가 확보라는 제목입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의 음란 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다른 폐쇄 회로 TV, CCTV 영상을 찾아냈다는 건데요. 앞서 음란 행위 장면이 CCTV에 찍힌 남성이 또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주경찰청이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음란 행위자와 같은 인물로 보이는 남성이 나오는 CCTV 영상 4개를 추가 확보했다. 이 안에는 김 전 검사장이 체포된 장소 말고 다른 곳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다고 발표했다.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이 영상은 먼 거리에서 촬영돼 흐릿하다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인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한편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 어제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법무부가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임 검사는 중징계 사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징계하지 않고 사표 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리에 앉혀놓고 따질 걸 따지고 징계할 걸 징계해야지 이렇게 물러나게 내버려두면 도망가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임은정 검사 2012년 말 북한을 찬양 고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 내부의 백지 구형 방침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해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로 그 검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뭐 김수창 지검장에 대해서 파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의원 면직은 그냥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뜻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런 법무부의 태도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죠. 그런 지적입니다. 자, 한국일보 오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군 문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군 가혹행위 대책이 부대 해체, 즉흥적 해체 만능주의 논란이라는 제목인데 참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자, 김요한 육군참모총장 어제 이 연이어 터지는 병역 내 인권 침해 개선 대책으로 반인권 행위 지속 시 부대 해체 이런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죠. 예. 어제 오전 경기 고양시 구사단 병역문화 혁신토론회에 참석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 부대 전 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 어떡합니다. 없애면 뭐 능사입니까? 부대 해체는 결국 지휘관과 부대원이 전면 교체된다는 의미이지만 자칫 부대원 교체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소지도 다분해 자극적 방식의 즉흥적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게 한국일보의 분석입니다. 특히 김 총장의 발언은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해양경찰 해체를 떠올리게 해 이 해체 만능주의, 해체 편의주의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한국일보가 오면에서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검으로 찌르고 입에 파리 넣고 냉장고에 가두고 위며칠 드러난 군대 내 또 다른 이 가혹행위 사례들이죠.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5월 경기 포천의 모 부대에서 상병이 후임 2명에게 근무 요령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대검으로 신체를 쿡쿡 찌르고 손으로 파리를 잡아서 일병의 입에 넣는 가혹행위 한 것이 드러났죠. 예, 또 후임병을 폭행하고 폐품 반납 예정인 부식용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도록 한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성추행입니다. 볼에 뽀뽀하기, 귀 깨물기, 목덜미 핥기 등 30여 차례에 걸쳐서 강제 추행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억대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수억 원을 날린 초급 간부들이 적발이 되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정말 총체적 난맥상입니다. 국가가 대체 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국민일보가 6면에서 관련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아들 5군단 검찰부 이관 보강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군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라는 이 부제목이 소제목이 붙었습니다. 자, 육군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상병에 대한 관할권을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 부대에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의해 이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은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중앙일보가 이 30면 오피니언 면이죠. 사설에서
이 문제 짚고 있습니다. 남경필 장남 은폐 축소하면서 병영혁신 들먹이나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남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며 군은 관할권을 상급부대인 5군단으로 넘겨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건 축소 은폐가 사실로 드러나면 군의 개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할 것이다. 성역 없는 조사와 엄중한 처벌, 군의 고질적 은폐 문화 근절 없이 병영혁신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골물대로 골문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 남경필 지사 장남 사건 처리는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자, 짧게 한두 가지 기사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S 사장 부당한 해임 무효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기관영 전 KBS 사장이요. 이사회에 의해서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해임 무효 소송을 낸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이 확인해 준 사항이고요. 기관영 전 사장이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 해임을 무효로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예. 예. 기자회견 안 한답니까? 나는 청와대에서 뭐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예. 뭐 이런 얘기하면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할 거면 좀 확실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사면이 다루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복지위에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좀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감세 정책이 옳았는지 회의를 품게 된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겨레 일면인데 교육부 김문기 총장 취임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 교육부가 김문기 총장 취임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라는 말을 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상지대 전 이사장이죠. 예. YS 시절부터 사학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서 교육계에서 아주 퇴출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상지대 이사회를 등에 업고요. 총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자, 이 문제 잠시 뒤에 요일별 인터뷰에서 정대화 상지대 교수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대는 지금 다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간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20일 뉴스K. 광화문에서 3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유민 아빠 김영호 씨, 오늘 안산 가족총회에 참석했습니까? 아니요, 김영호 씨는 오늘 가족총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현재 건강이 쇠약해져 걷기도 힘든 상태고 앉아있을 때도 지팡이에 의지하고 말도 최대한 아끼는 등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 씨를 오전에 진료한 의료진은 건강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2, 3일을 버티기가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오전 8시 반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대표가 여당과 다시 협상하는 것은 힘든다는 입장을 보이자 김 씨는 야당은 이제 빠지라 유가족이 직접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청와대에 방문했지만 경찰에 의해 진입이 통제됐고 2시간여 대치 끝에 대통령 면담 신청서를 작성해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면담 신청서에서 21일 오후 3시에 박 대통령과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팩트TV가 담은 당시 육성. 나는 만나는 이유가 지금 국회에서 여당, 야당 같이 지금 특별법 논의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안 되잖아요. 수사권 자체가 지금 날아가 있는 상태라 대통령 만나서 직접 호소하려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요청 드린 거니까. 그래서 밥 좀 먹게 돼. 너무 배고파서 밥 좀 먹고 싶어서. 국회의원들 믿었는데 지금 안 해주잖아요. 대통령님한테 호소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남아있는 작은 딸하고 밥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울뛰다 울어. 문자가 그렇게 아빠 힘들까 봐 안 오다가 문자가 왔어.
그만하라고 이제. 큰애 때문에 내가 싸우는데 작은 애 그 문자 받고 내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다. 말은 안 하지만.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할 때가 됐지 내가 이제. 근데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뭐 하는지. 큰딸 억울한 거 풀고 작은 딸하고 밥도 먹고 살아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일 꼭 좀 들어줬으면 합니다. 이게 방송들이 나가면 대통령께서도 뭔가 응답이 있겠죠? 내가 뭐 따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제발 해달라고. 유민양 아버지, 방송을 믿으세요? 40일 가까운 김영호 씨의 사투. 여기에 방송은 어떻게 응답했나? 뉴스와이는 리포트 뒷부분에서 잠깐 언급.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용호 씨는 변호사와 새정치연합 의원들과 청와대를 찾아 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JTBC는 따로 보도. 광화문에서 지금 단식 38일째인가요? 맡고 있는 김영호 씨, 오늘도 청와대를 찾아갔다고 들었는데 그 소식도 좀 같이 전해주실까요? 네, 광화문 광장에서 3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오늘 유가족의 뜻이 반영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면서 직접 청와대로 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식 면담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게 방송들이 나가면 대통령께서도 뭔가 응답이 있겠죠? 유민양 아버지, 청와대 면담 요청 관련 기사, KBS, MBC, SBS에 한 줄도 안 났네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실 것 같아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틀 전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안 결국 제동이 걸렸습니다. 유가족들이 어제 총회를 열고 재협상안에 반대한다는 뜻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대책위원회 대변인 맡고 계시는 박종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예, 조금 전 그 조간신문 짚어보면서 대략적인 얘기는 나눴습니다만은 어제 총회에서 그 유가족들이 결정한 입장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이제 가족분들이 170여 분이 모이셨고요. 예. 네, 그분들이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내용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제 저희가 유가족들과 협의해서 제출했던 특별법안 그대로 예. 구속권과 수사권이 특별위원회 안에 존재하는 그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예. 뭐 여야 재협상안에 대한 찬반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유가족들이 그 대한변호사협회라든가 협의해서 만든 특별 그 진상조사위원회의 기소권과 수사권 두는 이 법안 유지하자 이런 입장인 거죠. 예. 사실은 이제 그러면 특검이라고 하는 거를 외부에 둬가지고 특별위원회의 조사권과 특검에 의한 기소와 수사권을 결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은 4월 16일 이래로 계속적으로 이제 언론이나 정부나 여러 군데 이제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전히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조차도 합의를 도출할 낼 때에 가족들과 충분한 협의 이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협의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정치권에 대한 불신들이
갈수록 커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유가족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뭐 여쭤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법률가이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여야가 이틀 전에 합의한 그 재협상안 박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법률가 입장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특별위원회 안에 두는 거를 여당이나 청와대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거의 이제 그건 안 되는 거로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는 저희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정책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장벽에 부딪히는 거는 현실적인 한계이지요. 사실 저희가 3자 협의체를 구성을 주장을 했지만, 물론 그 3자 협의체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여와 야가 피해자단체와 잘 협의해서 법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저희도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법안의 의결은 국회에서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는 저희가 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참관도 안 되고 이제 외곽에서 저희 법안의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법리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협상 테이블에조차도 앉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대안이 뭘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지켜보니까 여야에서 특검 추천권을 뭐 야당에 주겠다라고 하는 김무성 대표의 말이 나왔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야당에도 줄 수 없다, 특별조사위원회에도 줄 수 없다. 급기야는 이제 특검 추천권의 문제가 아니라 특검을 추천하는 이른바 상설특검법상의 특검 추천위원회를 예. 추천하는 거. 이제 갈수록 논의가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저는 적극적으로 가족분들을 좀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예.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물론 이제 특별위원회에 주는 것까지도 제가 설득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검 추천권이 아니고 특검을 추천하는 특검 추천위원회에 대한 문제로 이제 아주 격화되면서 그 내용이 나머지 세 티켓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까 국회 목으로 돼 있는 4명에 해당한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여당 목으로 돼 있는 이제 2명에 관한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가족들이 요구하는 거는 좋다. 그러면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이게 이제 애비적인 주장이죠. 주의적으로는 계속 기소권 수사권을 특별위원회에 넣어달라는 거지만, 임원들께서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특검 추천위원회의 여당목을 야당이나 가족들한테 이제 준다면 그거는 또 가족대책위 전체 총회에서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제안이라는 게 여당에서 아주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 그제 원내대표 합의하기 전날만 하더라도 어떤 의견이 나왔었냐면 특별위원회에서 10명의 의결을 해서 10명의 후보군을 제출을 해주면 그거를 여야가 2명씩 이제 추천하게 돼 있으니까 예. 2명을 추천하는데 서로 거부권을 행사하자. 그래서 10명이니까 이제 각각 3명씩 거부권을 행사하면 4명이 남지 않겠습니까? 예. 그 4명을 여야가 추천하자. 그것의 전제는 뭐냐면 결국 특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10명의 풀, 의결에서 올려놓은 그 10명의 풀 안에서 서로 이제 뭐 지나치게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빼고, 이른바 중립적인 분들로 볼 수 있는 4분을, 추천위원으로 추천하겠다라고까지 안을 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족들, 뭐 전체는 뭐 이런 내막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임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했죠. 원래는 이제 기소권 수사권을 다 특별위원회에 주는 거를 당연히 생각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 그 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논의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그래도 그나마 중립 이상의 진상규명 의지를 가진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다면 그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회를 열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까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총회를 하기로 했던 날이 이제 바로 원내대표 합의의 그날인데 총회를 열기도 전에 갑자기 새로운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되고 나온 겁니다. 예. 저 직전에 사실은 그 직전에 그런 논의가 제안이 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당에서 이제 여당 목에 2명을 추천할 경우에는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추천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추천한 그 2명을 야당과 세월호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겠다. 이게 이제 아주 멋있는 말인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추천을 여당에서 2명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야당이나 이제 가족분들이 반대를 하겠죠. 그럼 언제까지 이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건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가버리는 거죠. 아주 그냥 저희가 보기에 도저히 저분이 추천위원이 됐다가는 이건 뭐 특검 후보로 올라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결국 2명 중에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도저히 저분은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분을 추천할 분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계속 거부를 하게 되면 시간이 계속 가는 거죠. 예. 특검이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은 가는 거고 여당은 계속 불면소를 하겠죠. 야당이 반대해서 못한다. 근데 야당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아니 최소한 중립 이상의 사람을 내세워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풀 자체가 없잖아요. 누구를 추천해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10명의 풀을 특별위원회에서 올려주면 그 안에서 결정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심플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그런 제안이 갑자기 나와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10명의 풀을 특별위원회가 제공을 하고 그 안에서 여야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해준 사람이니까 상당히 양보한 모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쌍방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게 차라리 낫다라고 이제 제안을 이미 올렸죠.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어제 유가족들은 총회 열어가지고 기소권, 수사권, 특별 진상조사위원회 두는 거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풀 제안이 이 상황에서도 유효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올렸는데 문제는, 가족들의 임원진조차도 반대하는 안으로 협상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전히 우리의 의견은 이렇게까지 물러서서 가족총회에서 이야기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는 대단히 이제, 가족 임원진 입장에서도 많이 뒤로 물러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것과 다른 것으로 합의를 자꾸 해오면 8월 7일 날 그렇게 협의하지 않고 합의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고 이제 완전히 불신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이제 잊혀지게 되면 가족들은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이제 원칙적인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사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저희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의결이 됐기 때문에, 임원진들은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지요. 수사권과 기소권 유지하는. 네네. 예. 특별히 야당이 그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유가족들도 이럴 거면 야당 차라리 협상에서 빠지고 우리가 나서겠다. 이런 좀 반응도 보이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야당의 협상 태도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사실 야당도 고생을 많이 했죠. 사실 3자 협의체가 없는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유가족 대책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용해가지고 사실 대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인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야당이 가진 의견이 있고 거기다 유가족 의견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 어렵다는 걸 저희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근데 여야 원내대표 협상만을 놓고 본다면 마지막에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협상하는 쪽에서 아니 뭐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먼저 그냥 합의를 해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럴 상황이 왔다면 그 전에 다시 잠깐 멈추고 가족 대표들한테 가서 아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니 이거 가능하겠냐 가족총회에서 협의라도 하고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물어봤어야죠. 자꾸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도 뭐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협상을 하는 겁니다. 예. 제 생각은 이래요. 만약에 이제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라거나 설사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나은 것이라 하더라도 가족분들이 이제 설득하고 이해하고 오케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고 그게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경우라면 가족들 의견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예. 일단은 뭐 협상 태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꼭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문제는 다시 여야가 제3차 합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 자체를 가질 수 있을까 좀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네네. 그 가능성 어떻게 좀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야 이제 당연히 뭐 대통령께서나 또 여당의 당대표, 여당의 이제 원내대표 분들하고 계속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어제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가족분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깨달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변호사기 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야당이 또 여야 역학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밀어붙이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거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들의 의견은 딱 그렇습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 자꾸 이제 특검 추천권도 아니고 특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로 이제 격화돼서 이야기가 되고 그마저도 이제 가족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협상을 해가니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사실은 어제 표결에 나타난 다수의 가족분들의 의지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여야에 계속 촉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고 야당이 이제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아마 이제 오늘 의원총회를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하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겠죠. 저는 이제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앞으로 협상을 할 때는요 제발 좀 사전에 논의를 좀 제대로 거친 다음에 최소한 가족분들의 이문진들이라도 이거는 총회 붙여서 한번 해볼 만합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돼야 그거를 합의를 하셔야지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가족들과 좀 마음과는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안은 좀 도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도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얘기는 그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청와대가 나설 일 아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근데 네,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하는데요. 가족들은 계속 면담 요구도 하고 있고요.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 입장은 명확합니다. 저희는 대통령께서 여러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청와대 면담을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이제 나중에 담화를 발표하실 때도, 이 가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반영한 특별법을 만들 거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암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이제 여당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는 야당의 당대표가, 그렇다면은, 조사권은 특별위원회에 주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그 밖에 특검을 위해서 주되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원활하게 서로 공조가 돼야 되니 야당한테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밑에 실무진에서는 그거를 계속 반대하고 야당한테 주니 특별위원회에 주니 그것도 안 된다 이제는 안 되고 그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어떻게 할 것까지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당대표도 사실상 허언을 한 게 돼버렸으니 대통령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면담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39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김영호 씨가 청와대에 면담 요청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사실 이 39일이라고 단식한다는 건 거의 이제 생명에 지장을 주는 상황까지 왔는데 어제 이제 나온 보도에 의하면 아마 청와대에서는 이제 면담을 거절을 하고, 아마 이제 여야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공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높은 층위에서의 결단, 저는 이제 계속 의구심을 갖는 게, 특검을 두 명으로 올리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께서 임명하게 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뭐가 그렇게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하셔서 이 난국을 타게 해주시고 사실 교황께서 오셨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향하여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환호하게 됐든지 그거를 조금만 생각하시면 대국적인 경제에서 결단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권의 협상 진행 상황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결단해야지 가족들이 요구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네. 그렇다면 유가족들이나 그 대한변협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어제 회의를 마치고 이제 임원진 회의가 있었고요. 그분들은 이제 총회에서 나온 결론을 어떻게 제대로 발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가 나왔고, 국회와 강화문이라고 하는 거. 또 이제, 그동안 사실이 이제, 야당 쪽은 협력을 많이 좀 해주신 편이었는데, 여당 쪽에서는 대화 자체가 잘 안 됐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최근 며칠 이제 김무성 당대표께서 이제 가족분들을 만나서 호소를 들어는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 호소를 들어만 주면 가만히 앉아서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취지에 맞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는 야당도 물론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여당 당대표 또 원내대표분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좀 호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결단해 달라고 계속 면담 요청을 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예.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대통령 면담 혹시 요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협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어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결론이 났다면 유가족들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협력하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통령 또 당대표, 여당 당대표, 여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계속 저 개인적으로는 추진하기로 특이의 지금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대책위원회 대변인 맡고 있는 박종훈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사학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서 교육계에서 퇴출됐던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이 사람이 느닷없이 상지대 총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김문기 씨 문제로 수년 동안 홍역을 앓다가 가까스로 민주사학으로 변모에 성공했던 상지대. 지금 또다시 혼란에 휘말렸습니다.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이기도 한 정대와 상지대 교수로부터 상지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오늘 조간 보니까요. 교육부 고위 관계자 그 워딩으로 해서 김문기 총장 취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은 밝혔는데 이게 뭐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지요.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브리핑을 하거나 또는 장관의 답변을 통해서 밝힌 것은 아니니까 공식적이라고 지금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이 말을 한 분은 이 사학에 관한 그 장관 다음으로는 가장 그 영향력이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고위 관료이니까 예. 공식 비공식을 떠나가지고 상당히 비중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오후에 같이 만나신 거죠? 네. 예.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이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예. 우선 청취자들 위해서 김문기 씨가 최근 상지대 총장에 선임된 과정이나 근거 네. 보도는 많이 됐습니다만은 어떤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학의 총장은 이사회에서 이제 선임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또 실제로 많은 대학은 또 자체 규정에 의해서 교수 직선제라든지
또는 총장 추천 제도라든지 또는 총장 직선과 추천의 뭐 중간 정도인 간선제라든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원이 이 총장 선출에 참여하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예. 저희는 지난 20년 동안 구성원들이 총장을 추대하는 그런 제도를 가져왔어요. 여기서 구성원이라고 하면 교수님들 말씀입니까? 교수, 학생,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수, 학생, 직원들이 뜻을 모아서 좋은 인물을 추대하면은 이사회가 말하자면 그것을 승인하는 그런 제도를 두었고, 이 제도 하에서 상지되는 과거에 김창국 총장, 한환상 총장, 강만길 총장 이런 분들을 이제 총장으로 모셨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사회에서 그냥 김문기 씨를 선임하는, 예고 없이 선임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예. 그러면 20년 동안 해오던 제도를 갑자기 바꾼 건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이사회가 바꾸면 가능한 겁니까? 일단 사립학교법에 이사회가 총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좀 명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절차상 하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절차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20년간 해왔던 그 일종의 이게 관행 아닙니까? 예. 관행과 절차. 그 관행은 민주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구성원이 참여하는 그 관행과 절차를 일거에 바꿔버렸다는 것과 그 바꿔버려가지고, 선출한 사람이 다름 아닌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라는 점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크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사회가 20년 동안 해오던 이런 민주적 절차를 갑자기 변경한 건 김문기 씨를 의식해서인가요? 김문기 씨를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사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사회는 김문기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김문기 씨를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 김문기 씨의 뜻에 따라서 김문기 씨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 이사회가 김문기 씨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네. 이런 지적이신데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과거 20년 동안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고, 네. 이게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이사회가 변질이 된 건지, 이사회 구성이 많이 변경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이제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이게 거의 전설 따라 삼천리 정도의 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김문기 씨는 상지대학에 이제 임시이사로 왔다가 이 대학교를 장악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공짜로 먹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그러다가 온갖 사학비리를 저질러가지고, 21년 전인 1993년 구속되면서, 이 상지대학에서 쫓겨났어요. 예. 그런 사람이, 이 상지대에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온갖, 말하자면 이제 공작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는 상지대학교의 이사회를 부재단에게 돌려준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 이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따라서 결국은 상지학원의 이사회 구성이 부재단 쪽으로 이제 말하자면 기울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금년입니다만은 그 구재단에 반대하던 이사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예. 맞아요. 구재단 일색의 이사회로 바뀌어버리면서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예. 결국은 교육부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일정 부분 이 김문기 씨의 상지대 복귀에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예, 저는 일정 부분보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김문기 씨 본인을 제외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져야 할 곳은 바로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지대 학생들 교수들께서 또 교육부에 항의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교육부는 네, 어떤 입장입니까?
교육부가 말을 잘 안 하는데요.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이나 또는 뭐 저희가 어제 만난 것으로 보자면은 교육부는 김문기 씨가 느닷없이, 제가 보기엔 느닷없이가 맞습니다. 느닷없이 총장이 된 것과 이사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또 뭐 어제 만이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이제 교육부 관계자들은 뭐 보수 언론도 반대하고 교총도 반대하고 새누리당도 반대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로 봐가지고 김문기 씨의 총장 및 이사 선임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일종의 컨센서스와 좀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더라도 김문기 씨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겁니까? 우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면은 그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이요? 예. 그래서 이사 건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장관이 승인권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고요. 예.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면 끝나기 때문에 승인권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형식 논리적인 문제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호소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얼마든지 이 총장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있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권한은 이사 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사 전원을 이번 사태를 야기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번에 김문기를 이사와 총장으로 선임해가지고 상지대를 붕규로 몰아간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이사 전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어제 교육부 관리를 만나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교육부 대학지원실장한테 이제 그런 입장을 전달하셨고요. 네. 한 가지 짚어볼 게 지금 신임 교육부 장관이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네. 예. 잘 아시겠지만 뭐 참여정부 시절에 이 사학법 개정 때 당시 네. 한나라당 그 박근혜 황우여 의원 뭐 장외 집회까지 벌이면서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지금 이 두 사람이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으로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정 감안하면 지금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지대 구성원들의 요구, 네. 교육부가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예. 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뭐 우리 사회자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다른 대학에서 뭐 사학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지대와 김문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4살만 넘은 국민들이라면 다 알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학비리, 특히 사학 영역에서 대단히 폭발성을 가진 어떤 이슈라는 것을 이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령 뭐 그 사람들이 내심으로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수용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또 그럴 것 같고요. 그러나 만약에 김문기 씨가 계속 총장으로 남고 그래서 상지대학이 붕괴로 간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상지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사학의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고 예. 이렇게 되면은 지난 10년 전에 있었던 그 굉장히 치열했던 그 사학법 개정 투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 그 사학법 개정 투쟁과 다르지 않은 또는 그보다 훨씬 큰 어떤 사학과 관련된 어떤 뭐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김문기 씨 문제를 조기에 처리함으로써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될 필요성도 저 사람들에게는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 그리고 교수 모임에서 김문기 씨 총장 취임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근은 네. 하고 있습니까? 김문기 총장이? 지금 총장실을 점거한 상태고요. 예. 저희 대학이 이제 상지대학교와 이제 병설 전문대학인 이제 상지영서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가 이제 상지대학에 설치되었다가 못 오고 전문대로 이제 갔어요. 예. 김문기 씨도 상지대학으로는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대학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전문대학의 법인 이사장실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지금 어제 교육부 관계자들 면담하셨고, 네.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요구를 하면서 저희 이 뜻을 전했는데요. 김문기 씨는 상지대 총장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지대 총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가 이제 첫 번째 요구였고, 또 김문기 씨는 상지학원 이사여서는 안 된다. 사퇴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요구였고, 세 번째가 지금과 같은 사태를 야기한 이사진에게 책임을 물어서 전원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구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증거로 상지학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교육부 감사를 실시해라. 이렇게 예.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교육부가 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지대 상황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상지대 상황을 알려면은 그럼 감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육부는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수십 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현장 감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현장 감사를 요구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교육부에 부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하러 온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교육부가 상지대 문제를 다루는 것을 봤는데 교육부는 상지대 편이 아니고 비리재단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부탁하지 않는다. 요구한다. 그리고 교육부가 이것을 해달라고 우리가 억수할 생각도 없고, 우리는 교육부에게 이 요구사항을 전하고 우리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전하는 걸로 끝나겠다. 그리고 교육부가 뭘 하는지 우리가 시한을 언제까지 해달라거나 또는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 그냥 우리는 오늘 요 얘기를 전달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 일을 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시겠다는 우리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예. 이제 그건 이제 또 우리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일단 학생들은 지금 현재 총장실을 점거한 상태이고, 예. 총장실을 점거한 상태에서 개강이 되면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투쟁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휴업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 이상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김문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수들도 일단 이틀 전에 김문기 총장을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총장 반대 선언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물론 또 이사 전면 해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예. 교수들도 학생들의 이 현재 하고 있는 이 투쟁을 전부로 지지 지원하면서 예. 다양한 방식으로 김문기 총장 이사를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안팎의 활동을 해나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예.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후 진행되는 상황 살펴서 다시 네. 인터뷰 요청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이기도 한 정대와 상지대 교수로부터 상지대 상황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